안녕하세요. 줌마스터리입니다. 오늘의 사연 친자 확인을 요구하는 무당 시어머니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며칠째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저희 부부는 5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는데 남편의 정자가 안 좋아서 수정 가능성이 너무 낮다고 했습니다. 시험관을 추천해서 시험관도 여러 번 했습니다. 3년 동안 노력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그냥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이라는 말이 저에게도 있는 건지 예쁜 쌍둥이가 찾아왔네요. 38 노산이라 많이 걱정했지만 걱정과 다르게 진통도 오래 안 하고 순산했습니다. 사실 이게 몇 달 전 일이에요. 저희 시어머니가 소위 말하는 무당인데 아이 낳고 애들 100일 넘어갈 쯤 이상한 소리를 하셨어요. 이상하게 너희 둘 사주로는 아이가 없는데 쌍둥이 아이가 생겼다고 말이죠. 처음엔 그냥 하는 말로 넘겼습니다. 워낙 평소에도 저를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는 분이셨기에 저도 면역이라고 할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네요. 남편이 9월부터 계속해서 친자 확인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어디서 다른 씨로 애를 배운 거라고 한다. 나도 스트레스 받는데 아이들도 나랑 닮은 구석이 너무 없다 하면서요.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아이들과 자신의 차이점만 찾고 있었습니다. 닮은 점이 왜였겠어요? 발바닥 점도 아빠와 똑같은 곳에 있고 입꼬리 올라간 것과 피부도 남편 닮아 하얗습니다. 차이점만 찾으려고 하니 차이점만 보이는 거죠. 두 아이들은 딱 눈만 저를 닮았습니다. 저는 쌍꺼풀이 있는 눈이라서 임신 당시 제발 눈만 저를 닮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눈은 똑 닮아 나와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친자 확인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싸웠습니다. 남편이 너무 달다볶는 바람에 저도 지쳐서 친자 확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난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더 의심을 하더라고요. 네가 뭔가 자신이 없으니까 검사 전에 이혼하자 하는 거지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너무 상처받았죠. 그 뒤로는 남편은 아이들을 아예 자기 자식이 아닌 걸로 단정지었습니다.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애가 울면 애새끼 쳐온다 막말하고 시끄럽다 나가라 하고 그때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이튿날 바로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아이들 머리카락 그거 몇 가닥 된다고 핀셋으로 하나하나 뽑는데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아이들에게도 어찌나 미안하던지 친자 확인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 방법을 몰라 인터넷 찾아가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봉투에 머리카락과 이혼 서류 작성해서 도장 찍어 같이 넣었습니다. 편지도 한 장 담아 보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아가들 아빠 아니고 나도 우리 아가들 아빠 없이 키우는 거 가슴 아프니 할 수 있는 한 재혼에 최대한 힘쓸 거다. 혹시나 재혼이 힘들더라도 너 같은 아빠 두고 살게 하느니 내가 2배로 사랑해주는 게 100번 1000번 나을 것이다. 2번 다시 근처에 얼씬거릴 생각도 하지 말아라. 후에 이혼 소송 시 증거물에 포함될까봐 사진 찍은 후 보냈죠.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뭘로 버틴 줄 아세요? 인간적이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이들을 자기 손으로 버린 거 후회하는 그 표정 하나 상상하며 버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과가 나왔는지 몇 주 지나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아주 사색이 된 얼굴이 보기 좋더라고요. 날 그렇게 무시하고 쉬운 여자 취급하고 내 아이들을 더러운 자식 취급하며 내뱉던 그 입을 할 수만 있다면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면 그건 남편이랑 시어머니일 거라고 말할 정도로 용서가 안 됐습니다. 엄마 때문이다. 엄마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엄마가 이제 신발이 떨어진 건지 자책 많이 하신다. 며 구구절절 엄마 핑계. 모라바같이 뿌려주고 올 걸 그랬나요? 그러지 못한 게 지금 후회되네요. 그냥 당신이 어떤 표정 짓고 있을지 궁금해서 나온 거라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웃음이 나던지 미친 사람처럼 피식피식 웃음 참느라 혼났네요. 그렇게 이혼 준비하라는 말만 남기고 그 뒤로 연락 오는 거 일체 안 받았습니다. 친정에도 찾아오는 바람에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작은 방 하나 얻어 나와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남편하고 살 때보다 훨씬 더 너무나 행복하네요. 친정엄마에게도 그 사람들 찾아와 행패 부리면
동영상 촬영 꼭 하고 여의치 않으면 녹음으로 남기라고 휴대폰 사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한 번은 막무가내로 집에 들어와 이 방 저 방 해짓는 거, 엄마가 동영상 촬영하는데 뭐 찍냐며 남편이 엄마 휴대폰 뺏어 던지는 바람에 액정이 깨져버린 적도 있었죠. 또 밤늦게 술 마시고 집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바람에 경찰을 부른 적도 있었고 신고했던 통화 기록도 다 수집해 놨습니다. 저 그래도 2년 전까지 나름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중견기업 팀장 자리 내려놓고 휴직 중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해 죽은 쌍둥이라 2배로 받아서 아직까지 휴가 중인데요. 한편으론 이제 40인 나이에 사실 복직이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불안하네요. 제가 결혼하고 미련하게 산 거 바보 맞지만 자책 많이 하고 정신 많이 차렸습니다. 아이들 덕에 더욱 확고하게 정신줄 잡았어요. 사실 친자학인 이야기 나왔을 때 이미 이혼 예감했었고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의 폭언들도 다 녹음했습니다. 통화는 자동 녹음이라 시어머니가 입에 닳도록 말하는 너희 둘의 합의에는 애가 없다. 이상하니 친자 확인해보자 하는 내용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 선임도 마친 상태입니다. 변호사도 이 정도면 결혼 상태 유지가 불가능하다 판단돼 충분히 승소할 수 있고 친권은 물론 위자료와 양육비도 전부 청구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소송만 남았죠.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남편은 제가 휴직 중이란 사실은 모릅니다. 시어머니나 남편 둘 다 제 임신 소식을 듣고 직장을 그만두라 닥달하여 그만둔 줄로만 알지 휴직 중이라는 생각 꿈에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일할 때부터 저축한 돈이 5천만 원 정도 되고 남편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속인 것과 몰래 적금을 들어놓은 것, 이 두 가지가 이혼에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이건 변호사님께 아직 말씀드리지 않아서요. 사실 전 병원에서 아이 낳고 퇴원할 때 친자검사하는 거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는 사고도 가끔씩 일어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친자 확인을 해야 되니 정말 기분이 나쁜 걸 떠나서 수치스러웠어요. 조만간 정신과 치료도 할 예정이에요. 소송이 끝나면 하려 했는데 변호사님이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제가 너무 울분을 토하고 불면증을 호소하니 정신과 상담 감정 받으라고 소송 들어가기 전에 받는 것이 좋다고 하셨어요. 정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백 번 남편을 죽이고 짓밟는 상상을 해요. 아이들이 커서 아버지라는 사람을 증오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남일 같았는데 갑작스레 현실이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혹시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